안녕하십니까. 꼰대문법입니다. 저의 오랜 기간의 노하우로 어떻게 하면 문법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물론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문제가 아니라면 예외의 경우도 나올 수 있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는 문법 문제의 어떤 그 유형은 이것 외에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예외가 극히 드문데 그 예외까지 생각하면서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90%, 95% 이상이 이 형태로 나오니까 이것만 잘 알아도 문법 문제로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첫 번째 A번 문제를 보면 very하고 much를 물어봤는데 아주 흔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바로 비교급 강조입니다. very를 보면서 비교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비교급이라는 것은 ER이나 more를 우리는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이 ER이나 more 앞에 바로 우리는 비교급 강조를 쓸 수가 있는데, 그 비교급 강조를 쓸 수 있는 것은 5글자밖에 없습니다. 그 5글자가 뭐냐 하면 even, still, far, a lot, much, 이렇게 5개입니다. 이 5개의 해석은 전부 다 하나입니다. 바로 훨씬인데요. 자, 물론 여기는 지금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을 물어보지는 않는 거고요. 이 비교급 앞에 이 5글자 외에 다른 것은 못 쓴다.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3년 전에 수능 문제에서도 비교급 강조 문제가 나올 때 역시 그 비교급과 강조의 글자와 상대되는 글자가 뭐였냐면 바로 very였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꼭 비교급 강조로 물어보는 상대 단어가 very입니다. 즉, 그래서 학원가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비교급 강조에 쓸 수 없는 글자가 뭐냐? 바로 very다. very는 못 쓴다. 이렇게 아예 가르칩니다. 왜? 워낙 very를 비교급 강조에 잘못된 글자로서 놓다 보니까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5글자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교급 강조에 쓸 수 없는 단어 very 이렇게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B번 what이냐 that이냐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바로 what입니다. what은 문법 문제에서 정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 5단어의 랭킹 5 안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what이라는 단어는 너무 간단합니다. 뭔 말이냐? 딱 2조건, 2개의 조건만 충족하면 what을 쓸 수 있고, 이 2조건 중 어느 한 조건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what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뭐냐? 첫 번째 조건은 바로 what 앞에는 명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what 앞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명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what 뒤에 주어나 또는 목적어가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즉, 불완전 문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불완전 문장. 자, 영어에서 불완전 문장이라고 언급을 하는 곳은 바로 관계대명사밖에 없습니다. 관계대명사에 보면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이 말도 또한 모르는 학생이 많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것은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가 없을 때, 즉 동사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 그것을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즉,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따라서 이 2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보면 what 앞에 something이 명사입니다. 이게 something이 명사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안 되겠죠. 대명사입니다. something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명사가 왔기 때문에 what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조건에 일단 틀립니다. 이렇게 바로 보자마자 1초 만에 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that을 답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 조건만 기억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what을 쓰느냐 못 쓰느냐는
100%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설사 그게 의문사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왓은 두 가지로 쓰이죠. 관계대명사 what과 의문사 what이 있는데 의문사 what도 마찬가지로 이 what이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나온 문장에 주어가 됐던 보어가 됐던 목적어가 됐던 반드시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일 겁니다. 바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문제입니다. 수일치. 즉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단수, 복수가 있을 겁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고요. 여기에 단수, 복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동사의 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절대 지금처럼 동사 바로 앞에 주어를 주고서 그 주어의 수를 보라고 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주어가 나오고요. 동사가 있으면 이 사이에 수식어가 반드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수식어구의 형태는 선생님이 그동안 20년 경력으로 보면 7가지의 문장 형태가 나옵니다. 7가지. 그건 뭐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 가로를 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떨어져 있는 주어를 보고서 이 동사의 수를 맞출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is냐 단수냐. 자, the reason. 이게 주어겠죠. 왜냐? 관사가 나왔다라는 건 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문장의 시작이 명사로 시작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문장의 시작이 더나 어나 명사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구조로 시작하면 그것이 무조건 주어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주어. 그리고 나서 y가 보입니다. y라는 것은 볼 것도 없습니다.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 y는 바로 뒤에 주어나 동사, 이 완전한 문장 형태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people이 주어일 테고요. 스타트가 동사겠죠. 그리고 about은 전치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요. current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y부터 이벤트까지 가로를 칩니다. 관계부사 절이 나온 겁니다. 얘는 가로를 쳐서 바로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리즌을 보고서 우리가 단수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따라서 is를 답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씩 주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잘 메모해서 자주 보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주 매일같이 잠깐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야지만 이런 구조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